누구나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아이브의 I am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nside a known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짜릿한 나 두려운 모든 게 설레게 사소한 건 다 어떡해줘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m on fire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nside a known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ire I hope you be so my dreams come true 제일 작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nside a known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걸의 세인, 정혜, 현수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에서는요, 쓰떡걸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놓아 보고요. 2부 쓰떡걸의 미완송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에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모바일 한국 라디오 어플에서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거나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아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성서공동체 FM이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낮 12시 개국 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송국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청취자가 아니라 직접 방송을 하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이어온 2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으니 앞으로 30년, 40년도 갈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8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니 그날 방송국에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20주년 맞이 후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주셔서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개국 20주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우소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오늘은 저번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나는 나를 미워해 라는 주제로 저의 고민을 나누어 봤었습니다.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현수 씨와 세인 씨의 완벽주의, 각자 스스로가 미운 순간들, 그리고 나를 넘어 타인이 나를 미워할 때 가지면 좋은 건강한 마음가짐들에 대해 얘기했었죠? 아, 그랬었죠. 그때 얘기 나눠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저는 앞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제 완벽주의를 고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포기했던 것 같은데 스토걸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내면 훈련으로도 많은 게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은데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두 분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선 전 업보를 쌓지 말자. 나를 미워하면 그게 업보가 돼서 남을 쉽게 미워하게 되고 또 그게 업보가 돼서 결국 나를 더 미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 업보는 돌고 도는 거라 만약 제가 어떤 걸 실패했어요? 그때 난 실패했고 막 쓰레기고 이런 나를 미워하는 말을 막 쏟아내면 내가 나중에 남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봤을 때 쉽게 그 사람들한테도
뭐 실패한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미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다시 미워지는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미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업보가 돼서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업보의 악순환? 그거 완전 전데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업보를 쌓지 말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사람은 각자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내 자신을 믿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도 내 렌즈를 끼고 보게 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막 내가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업보로 돌아오니까 우리 업보를 쌓지 맙시다. 뭐 이런 거죠. 너무 좋네요. 업보빔 맞지 말기. 방금 세인 씨가 얘기한 게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욕구를 타인의 것으로 넘기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왠지 유독 싫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투사 중 하나인데 이게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당장 타인을 비난할 때는 일시적으로 불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게 돼요. 세인 씨 말처럼 업보빔을 맞는 거죠. 저도 제 부정적인 마음을 타인에게 전가할 때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왜 느끼는지 일기를 쓰면서 틈틈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달까요? 저의 작지만 확실한 팁이랍니다. 헐, 저도 현수 씨 이야기 너무 공감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가끔 의식했거든요. 저도 일기를 쓰는데 상상 속의 저보다 현실의 저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 렌즈를 끼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화내고 미워할 일이 진짜 많으니까 지금은 그 감정을 아껴두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를 미워하지 않을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다. 세상에 미운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고작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날 다독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헐, 세상에 미울 일이 많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반대로 미워할 일은 더 적어지네요. 이렇게 현명할 수가. 저는 저에게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혼자 우울한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랑 생각을 나누는 거거든요. 특히 쓰떡거리랑 있으면 어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하고 현명한지 보면서 제 생각이 좀 깨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민한 그 특성상 또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이 예민함이 깨질 것 같은데 예민하니까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이건 마치 허리가 안 좋으면 코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코어 운동을 하려니까 허리가 아픈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거 알죠. 근데 그러려면 코어 운동을 좀 낮은 강도로 계속 꾸준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한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점점점 많이 만나가면서 범위를 좀 넓혀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좋은데요. 몸 안 좋을 때는 좀 쉬어주고. 그럼요. 세인 씨, 우리 정혜 씨한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게요. 정혜 씨의 꿀팁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마법의 주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멋진데입니다. 제 말버릇이에요. 현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학교에서 둘이 뭐만 하면 멋진데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멋진 일도 완전 멋지게 느껴지고 결국엔 진짜 완전 멋진 일이 되더라고요. 오, 멋진데? 두 번째는 어떻게 유감입니다. 그냥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혹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유감, 나는 내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나를 싫어하지? 유감이네, 이런 식이요. 헐, 유감. 세 번째는 날 좋아하네입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이기도 한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냅다 이야기해요. 뭐야? 날 좋아하네? 여기서 날 좋아하는 누군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냥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착각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은 날 좋아한다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젤리를 줬다? 그러면 외쳐요. 어머 고마워. 날 좋아하네? 사실 이게 저한테는 고마워보다 윗단계인 말이에요. 덕분에 행복하다는 고백인 거죠. 너 날 좋아하냐고 착각하는 말 같지만 사실 너는 날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야. 혹은 무언가야.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와, 날 좋아하네. 아, 진짜 우리 그 무한도전의 하와수 같다. 아, 근데 제가 유튜버 문상훈 씨 아세요? 그분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여행 유튜버 원진님이 게스트로 나온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에서 둘 다 자기들은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상훈 씨가 좀 통통한 편인데 맨날 자기한테 아 여기보다 조금 더 마르면 셉셉이 같아. 여기보다 좀 크면 둔해 보여. 아 지금이 딱 좋아 하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면서 웃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원지 씨도 내 얼굴에 한가인 코가 들어있으면 어떻겠냐. 너무 이상하지 않겠냐면서 내 얼굴엔 내 코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그게 사실이다 하는데 아,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뭐랄까 자기를 사랑하고 긍정하는 사람 특유의 사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정혜 씨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머나 영광이에요. 저도 자기 합리화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가끔 자기 합리화하는 제 자신이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매력적일 수 있다니. 그럴 때마다 세인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야겠어요. 정혜 씨, 절대 미워하지 마요. 저는 정혜 씨의 그런 모습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결점이 있는 사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는 모두 결핍과 상처를 가진 채로 세상에 태어난대요. 그리고 어쩌면 그 상처와 결핍을 극복하는 건 개인의 운명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재능은 근원적인 결핍과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이 주신 숙명 같은 거죠. 한 사람이 가진 결점 그 자체, 또 그 결점을 마주하는 태도라던가 거기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각자의 유니크한 이야기가 한 사람을 얼마나 매력적이게 만들어주는데요. 저도 뭔가 미움받지 못하는 그런 약간 찌질한 성격이 제 콤플렉스라면 콤플렉스였는데 생각해보면 그 결점이 절 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섬세하고 다정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정혜 씨가 말했던 나의 아이덴티티, 차밍 포인트랄까? 세인 씨 얘기 들으니까 한 방송에서 김이나 작사가님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한 사람의 결이나 질감은 잘 관리된 컴플렉스에서 비롯된다. 이 말도 워낙 유명하지만 저는 같은 대화에서 변영주 감독님이 하신 말씀도 많이 와닿았어요. 나의 약점을 나의 무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어쩌면 저주처럼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는 나의 기질을 무늬라고 표현한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예민한 성격이 힘들 때도 많지만 바로 그 예민함에서 많은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분위기나 취향이 확고해지기도 하고 의사로서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혜 씨처럼 막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은 아니지만 저만의 분위기를 계속 좋아해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갖고 나가고 싶어요. 요즘은 그렇게 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예민하다는 건 섬세하기도 하다는 거니까. 저는 사실 현수 씨처럼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 느껴요. 취향이 확고하다는 건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단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현수 씨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세인 씨도 세인 씨만의 마법의 주문이 있으신가요? 아, 저도 마법의 주문 있죠. Never enough. 절대로 충분해질 수 없다. 이게 제가 저번 화에 말했던 모든 게 충분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Not enough, not enough 하면서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문이에요. 좀 잔인한 말일 수 있는데 너 절대 충분해질 수 없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의 나도 충분해져요. 배우 데미 무어가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혹은 충분히 예쁘지 않고 날씬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냥 전부 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충분해지지 않을 거란 걸 아셔야 해요.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깨달을 겁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날 망칠 수 있는 사람도 나지만 날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난 것 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오늘은 집에 가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해줘야겠어요. 아, 오늘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하네요. 하루아침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럼 1부 다정한 해우소는 여기서 이만 영업 종료해볼까요? 그럴까요? 아참, 저희 쓰떡걸이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게 되었습니다. 쓰떡걸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요. 다정한 해우소에서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고민이 없는 분도 듣고 싶은 노래나 스토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쓰고 떠드는 걸은 고민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고민 없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사월의 달아. 슬픈 생각이 지겨워 나는 제멋대로 지낸 내 사랑하는 미움들과 지내네 9월의 어느 저녁에 나는 문득 생각이 났네 사랑하는 미움을 멈추고 싶어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그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슬픈 생각이 지겨워 그리 지겨울 것도 없어 그렇게나 슬플 것도 없을 거야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그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나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그걸
쓰고 떠드는 거래 두 번째 코너.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세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거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애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는데요. 아직 발간되지 않은 원고 초안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번 화엔 현수 씨가 깍두기였는데 이번엔 제가 깍두기가 됐습니다. 대신 이번엔 저번 달 깍두기 현수 씨 글이 준비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제 스스로를 사랑하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썼던 방언이라는 소설을 조금 발췌해왔습니다. 깍두기 세인 씨, 네. 혹시 괜찮다면 이번 제 글을 같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 글을 세인 씨 목소리로 듣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이, 렛츠 고! 방언. 슬픔이 제철을 맞았다. 겨우 머리에 힘을 주고 더듬어 보니 매년 이맘때 겨울은 늘 우울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이니 지혜니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껍데기뿐인 의미부여라고 느껴졌다. 방황 중에도 시간은 어이없게 가버렸고, 그 안에서 나는 가장 적은 움직임으로 가장 크게 요동치는 존재였다. 침대로부터 몸을 일으켰다. 처참할 만큼 더러운 방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전에 이수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마음이 병들면 방이 더러워진다. 나는 때때로 이수를 설거지 애찬론자라 불렀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설거지 하나면 다 된다며 자신하는 모습이 꼭 그랬다. 언젠가 내가 슬픔을 털어놓을 때면 이수는 당사자인 나보다도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다. 두 손을 가슴 위로 가져와 포개었고 가끔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의아할 만큼 절절하다가도 헤어질 땐 싱긋 웃으며 말했다. 집 가자마자 설거지 꼭 해. 밥 잘 챙겨 먹고 불 끄고 자고. 그러곤 나와 무슨 얘기를 했냐는 듯 다시 사랑 가득한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며 이수는 나와 다른 종족이라 생각했다. 묘하게 산뜻한 그녀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낄 권리라는 게 내게 있는지 고민해야 했다. 그 아이가 선사하는 위화감이 나를 세상 가장 미미한 존재로 만들었다. 한 번은 이수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우리 언젠가 서로의 방을 청소해주면 어떠냐고. 나는 좋다고 답하면서도 내밀히는 그런 구원을 믿지 않았다. 나와 나의 우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가 있으니까. 나와 나의 방은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전혀 기쁘지도 소중하지도 않았지만 난 세상에 우울함 따위의 아늑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를 압도하는 이 방의 무게를 덜어줄 존재가 간절했다. 이수가 그토록 칭송하던 설거지의 힘이라도 믿어보고 싶었다. 옷가지에 파묻혀 지구의 중력에 좋기 10배는 작용하는 나의 세계에 이수가 발을 디디는 순간을 상상했다. 조금 뒤 난생 처음 해보는 종류의 전화를 끊고 생경한 기분을 누렸다. 가만히 서서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이토록 추한 공간에 이수를 들일 순 없었다. 조금이나마 차오른 기력으로 고무장갑을 꼈다. 곧 이수가 온다. 봄이 온다. 무력감 속에서 행복이 미묘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는 현수 씨의 소설만 읽으면 눈물이 나요. 현수 씨 소설 작가 핫 데뷔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감정이입되네요. 마음의 상태가 방 상태라는 말도 너무 와닿아요. 등장인물은 결국 방 청소를 해냈을 것 같아요. 응원하게 되네요. 그나저나 현수 씨,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기억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정희 씨랑 우리 서로 청소 도와줄까? 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소설 속에 나는 이수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지만 그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멀고 누추한 집에 정희 언니를 부르기가 너무 미안했거든요. 사실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도 몇 달간은 방이 더러웠지만 당당하게 언니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힘이 솟아서 며칠에 걸쳐 방을 다 치우고 깨끗해진 방 사진을 찍어서 정희 언니에게 보냈더니 언니가 현수를 믿고 있었어 라고 말해줬어요. 저에겐 너무나 따뜻한 기억이자 구원이었답니다. 헐, 당근 기억하죠. 그 사진 보고 되게 뭉클했었던 기억이 나요. 영광이에요. 저도 힘들면 방이 엉망이 되는데 저번에 그걸 극복 중이라는 이야기를 현수 씨한테 했었거든요. 그 후에 현수 씨가 제 졸업식 날 방 깨끗상을 줘서 그걸 집에 전시해뒀어요. 현수 씨와의 그 기억이 저에게도 구원이에요. 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되니까 뭔가 더 애틋하고 좋은데요? 사실 저희 셋 처음 만난 게 그 독립출판 프로젝트였잖아요. 책을 쓰고 싶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만난 인연이라 그런가? 처음부터 서로의 글을 자주 읽었는데 저희 이렇게 친하기 전에도 전 항상 현수 씨의 글을 읽으면 뭔가 질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쓰지? 저런 감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언젠가 현수 씨 1호 팬이라고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진짜 장난이 아니라 현수 씨 글 덕후예요. 계속 써줘. 전 특히 이번 글은 이 문장이 좋았어요. 난 세상에 우울함 따위의 아늑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감정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묘한 감정을 아늑함이라고 표현하다니 너무 좋네요. 저도 그 문장을 가장 좋아하는데 세인 씨가 같이 느껴져서 기쁘네요, 정말. 저도 우리 같이 책을 썼던 시절에 세인 씨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질투했는데요.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 글을 좋아하고 인간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껴진달까요? 오늘은 깍두기 세인 씨지만 앞으로 라디오 하면서 함께 글을 많이 나눌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소설을 써봤어요. 항상 소설을 쓸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드디어 스터걸 파워를 받아 소설을 완성해 보았답니다. 제가 상상한 소설 속 세상으로 함께 떠나주세요. 빛이 머무는 자리. 당신은 어떤 세계의 사람인가요? 감독관은 어느새 웃음기를 거둔 채 내게 물었다. 감독관은 온통 보라색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매니큐어 색까지도 마치 그녀의 20년 전 선택이 보라색이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나 또한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했다. 모순되게도 이날만을 기다려왔으나 또 이날이 오지 않기만을 바랐다. 내가 말했다. 정답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에서야 세상 밖으로 내 마음속 모순이 드러났다. 이러한 모순은 2주 전 받은 공지 우편 내용의 한 문장에서 비롯됐다. 어떤 색을 정하더라도 이유를 명확히 될 것. 만약 마지막 면담까지도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색이 없는 자들의 세계에 소속될 것이 분명했다. 막막한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창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각자 고유의 색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나의 투명한 우산을 펴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집에 가는 길 비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창문으로 나의 모습이 비쳤다.
감독관의 보라색 빛이 반사되어 내 몸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중 소나기가 그치며 햇빛이 내 눈을 간지럽혔다. 나는 다시 창문을 바라봤다. 나의 색은 내가 겪어온 모든 순간을 투영하는 듯했다. 내 모습을 본 감독관이 웃으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어떤 색의 사람인가요? 내가 말했다. 저는 투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와. 아니, 정혜씨, 이게 첫 소설이라는 게 안 믿겨요. 너무 좋은데요? 정혜씨 머릿속에 이런 세계관이 있었다니 소설 속의 세상이 궁금해지네요. 감독관의 마음은 어땠을지, 투명하다고 말한 나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정혜씨 얼른 뒤에도 더 써줘요. 쿠키 굽고 싶어요. 진짜 뭔가 시같이 서정적인 글이에요. 아, 너무 좋다. 정답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난 투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비로소 자기 결점을 인정하고 세상에 당당해지는 것 같아서 괜히 뭉클하네요. 감독관의 보라색 빛이 반사되어 내 몸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 문장도 너무 좋아요. 색깔이 없다는 건 또 언제든 다양한 색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색깔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센씨, 정확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뭐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현수 씨와 세인 씨 응원 덕분에 또 소설을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뒷부분을 쓰게 되면 들고 오겠습니다. 그나저나 2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지난화부터 이번 화까지 두 회차를 이끌어온 주제 Love Myself. 사실 요샌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조금은 지겨운 말일 수 있겠는데요.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Love Myself가 어떨 땐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루소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대요. 나에게서 나오는 자기애적 사랑,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긍심. 그러니까 진정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나만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인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뭐 거창하게 사랑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나로 인정받고 긍정받는 감각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Love Myself, 나를 사랑하자는 선언은 Love Everything, 모든 것을 사랑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날 사랑하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사랑도 필요한 법이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건 내가 아닌 타인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흠뻑 받아들이는 Love Myself를 완전하게 하는 비법은 나를 넘어 모두를 있는 그대로 흠뻑 받아들이는 Love Everything의 자세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두가 어떤 의심도 없이 마음껏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쓰고 떠드는 거는 부지런히 쓰고 떠들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미완성 원고 마무리할게요. 콜드플레이의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I know that this could hurt me bad. I know that this could feel like that, but I just can't stop. Let my defenses drop. I know that I was born to kill any angel on my windowsill, but it's so dark inside. I throw the windows wide. I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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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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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till I don't let go. On fields of flowers grow. Oh, it feels
I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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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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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till I don't let go. And fields of flowers grow. Oh,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Maybe for the first time. Baby, it's on my mind. You blow.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You're throwing me a lifeline. This is for a lifetime. I know. It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You're throwing me a lifeline. Oh, now for the first time, I know I'm not alone. 여러분, 드디어 쓰떡을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따끈따끈한 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읽으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각자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PRK 세린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스떡걸 최고! 울트라캡숑 최고예요. 요즘 귀가 잘 안 들렸는데 스떡걸을 듣고 청력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 기세를 몰아 400회까지! 아이스크림 사탕 케이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심심할 때 듣기 최고예요. 코알라 고양이 돼지 판다 토끼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너무 목소리도 편안해서 저도 이제 말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와! 저희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아, 그러게요. 이렇게 댓글 읽어보니까 다들 너무 귀엽고 따뜻한데요. 일기장에 적어두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왜 이렇게 귀엽고 센스 있는 거야. 하나하나 소중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 스떡걸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볼까요?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거를 찾아주시고요. 영상마다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마지막 곡으로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날씨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selfie I say I'm lucky 세상은 chocolate 삼키자 so sweet 긍정의 짙기 lucky girl syndrome I don't need 어떤 golden ticket도 All I need 내 자신을 믿는 걸 Finally 다 이루어질 거야 내 주문을 외워 Yeah love
오가나 더 사랑이 내게 immature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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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럼에도 어째서 우리는 서로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가는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나쁜 결말일까 길 잃은 우리 둘 천천히 너를 두 눈에 담아 한 번 더 편안히 웃어주려 유연하듯 떠오른 그날 그 밤처럼 나와 함께 겁없이 저물어줄래 산산이 나를 도망쳐리 널 너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비련에게서 도망쳐라 넌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일부러 나란히 길 잃은 우리 두 사람 부서지도록 나를 꼬가나 더 사랑이 내게 immature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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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거친 파도를 견뎌줘 어둠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아줘 흔들리기도 뒤집혀버릴 수도 있을 테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찾아올 따스함은 너무 달콤할 테니까 잔잔한 날도 가끔은 밀려드는 날도 네가 있어준다면 어떤 날이 와도 어떤 파도도 견딜게 Baby won't you stay with me Don't leave me 이 바람이 그칠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곁에 남아줘 고요함 속에 아침이 올 때 꿈만 같을 거니까 어디서 you need that 옆자리를 지켜줘 너와 가고 싶어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다가오는 저 폭풍우를 견뎌줘 다 지나가고 나서 펼쳐질 그 풍경은 너무 완벽할 테니까 잔잔한 날도
지금 나와 도착한 지 30분이나 지났어.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거야. 생각보다 많이 덥진 않아 지금. 젖은 머리 가벼운 옷차림에 수줍은 너의 모습마저 나에게는 너무 예뻐.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할까. 너와 함께한 이 여름밤에 못 떠난 텅 빈 이 도시에 우리 둘만의 축제. 화려한 불빛 우릴 비추네. 잠들지 않는 너와 나의 휴양지. 시원하게 후후후 바람 맞으며 후후후 너와 함께 여름밤에 우리만의 여름 이야기. 편의점에 우릴 기다리는 시원한 맥주와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들고 이 더위를 날려버릴 폭풍수다. 너와 함께한 이 여름밤에 못 떠난 텅 빈 이 도시에 우리 둘만의 축제. 화려한 불빛 우릴 비추네. 잠들지 않는 너와 나의 휴양지. 시원하게 후후후 바람 맞으며 후후후 너와 함께 오늘 밤에 밤새도록 취하고 싶어. wow, wow. 기분 좋은 밤 내게 잠시 기대어 행복함을 꿈꾸는 내 작은 바람이 여름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길.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도 여기에선 아무것도 내게 보여줄 순 없지만 너와 함께야 바로 여기가 이 여름 최고의 지상낙원이야. 시원하게 후후후 바람 맞으며 후후후 너와 함께 여름